우리 교재 136페이지의 정보 그림책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그림책이 이제 유아에게 유용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꾸준히 즐겨 익히는 장르이기는 하지만 유아문학 범주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교육적인 의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앞차시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정보 그림책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면은요, 정보 그림책은 각 학문의 영역에 따라 그 종류가 무궁무진합니다. 지구 과학 분야에서는 이제 지구와 우주, 태양계의 천체와 행성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 있고요. 생물과학 분야에서 동물과 식물의 종류와 한살이, 생태계에 관한 정보 그림책, 사회과학 분야의 유적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음식, 의상에 대한 정보 그림책이 있고, 그 외에 인간의 인체에 관한 정보, 세계의 종교나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소개하는 책도 있습니다. 유아의 연령이 낮다면 숫자나 글자, 색이나 모양의 이름, 신체 기관의 명칭, 일상생활 용품을 소개하는 정보 그림책들이 유용할 것이지요. 갯벌이 좋아요. 이 책도 현장에서 애들하고 되게 그 판화 동화로 만들어 가지고 갯벌에 숨어 있는 그런 것들을 코팅해 가지고 붙이면서 이야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꽃발개의 모험을 통해 갯벌의 생태를 보여주며 갯벌에서의 만난 망둥이, 물새, 조개, 갯지렁이 특징과 생활을 통해 갯벌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선인장 호텔은 사막의 사구화로 선인장에 이제 관련된 생태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많은 동물이 사구화로 선인장에 집을 짓고 싶어 한다는 설정을 통해서 사막에 사는 동물들의 종류와 특성을 재미있게 보여주고 있는 그림책이고요.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 이제 개구리 알 지금 한참 나올 봄인데, 개구리가 알을 낳아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과정, 그리고 개구리의 세부 모습과 행동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 때는, 나 때는 말이야가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더 됐잖아요. 25년 전 일이네요. 25년 전. 25년 전에 첫 해에는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만 4, 5세 호남 연령 방을 했었는데 37명의 아이가 저 반이었어요. 첫 반이고, 아이들도 많죠. 1대 20 비율에 그때는 뭐 40명도 넘게 봤다는데 저는 37명도 벅찼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다 통솔하는 게 벅찼던 부분이라서 수업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도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이제 봄에는 이렇게 뭔가 금붕어라든지 뭐 이런 개구리, 또 거북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실에 과학여행에 세팅들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봄에 항상 올챙이 알을 등산 가는 아버지한테 부탁해가지고 그 어항에다가, 플라스틱 어항에다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잘 물을 갈아주면서 관리를 해주면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고 개구리가 되는 과정을 애들이 그 돋보기를 통해서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맘때쯤이면 올챙이 알이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올챙이 알을 막 주우러 다니실 일은 없겠지만 개구리가 알을 낳아 올챙이가 되고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과정, 그리고 개구리의 세부 모습과 행동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정보 그림책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 영역에 세팅하셔도 되고 주제와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되게 선호하는 책일 것입니다. 도서관 책은 깡마르고 수줍음이 많은 엘리자베스 브라운이라는 소녀의 책 읽기에 대한 이야기책으로 책을 좋아해서 책 속에 묻혀 살다가 전 재산인 책들을 기증하고 자신 이름으로 된 도서관을 만들어 또 책을 읽는 이야기라고 해요. 훌륭한 이야기네요. 글 없는 그림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업에 이제 글이 많이 없어서 그림책을 이제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상의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137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글 없는 그림책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하면 좋은지도 한번 같이 모색해 봅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글 없는 그림책은 19세기 프랑스에서 최초로 출판되었다고 해요. 스타일과 아세트 출판사에서 1869년경에 출판한 어린아이가 들려준 글 없는 30가지 이야기, 말하기로 이제 가기 위한 첫 번째 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그림책의 목적은 말하기 교육이 있었다고 해요. 말하기에 대한 첫 번째 그림책이고 그의 목적은 말하기 교육. 말하기 교육. 말을 잘해야 되죠. 그림만으로 장작 내러티브를 보여준 진정한 의미의 글 없는 그림책은 1960년대 이탈리아 작가인 이엘라 마리의 빨간 풍선의 모험이 시초입니다. 이 그림책은 유아에게 말을 시키고 구두 표현을 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학적, 미적 경험을 의도한 최초의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평가를 듣고요. 머서 메이어의 시리즈, 또 피터 스피어의 노아의 방주, 바바라 리만의 나의 빨간 책, 데이비드 위즈너의 이상한 화요일 등의 글 없는 그림책이 출간되면서 여러 글 없는 그림책이 칼데코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숀텐의 도착, 제리 핑크니의 사자와 생쥐 등의 글 없는 그림책들이 출간되어서 그림만으로도 효과적인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요. 글 없는 그림책도 문학적 요소를 고루 갖춘 완결의 문학이기 때문에 유아는 이야기 구성을 통해 단지 그림을 감상하는 것이 아닌 문학적 경험을 하게 되는 부분으로 설명합니다. 글 없는 그림책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없는 그림책은 세 가지 유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스토리가 있는 글 없는 그림책, 스토리가 있는 글 없는 그림책. 그림책의 경우처럼 문학의 요소를 모두 갖추는 글만 제공되지 않는 종류의 책이고, 이러한 경우 글 없는 그림책은 글 없이 그림만으로 문학적 경험을 유발해 하기에 작가는 그림을 통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유아는 그림 속 단서를 가지고 상상력과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이야기를 끌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글 없는 그림책은 유아에게 문학적 경험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그림만으로 이야기를 추론해 나가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따라서 시각적 문해와 논리적 추론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으며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꾸며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활동을 통해 구두 언어 능력과 이야기 짓기 능력, 쓰기 능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해요. 그의 대표적인 책으로 A Boy, a Dog and a Frog,
1970년대에 출판된 머서 메이어의 끝없는 그림책의 최신판이라고 하고요. 소년이 강아지와 함께 개구리를 잡으려다가 허탕을 치고 더러워지만 외로움을 느낀 개구리가 소년과 강아지의 발자국을 따라 집으로 찾아와 친구가 되는 이야기를 끝없는 그림만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멋지네요. 꿀이라는 그림책도 있는데요. 엄마 돼지가 잠이 든 틈을 타서 모험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고, 새끼 돼지들의 이야기를 꿀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그림을 통해 엄마 돼지와 새끼 돼지의 행동과 의사소통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글이 거의 없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또 왜라는 책도 있는데, 생쥐와 개구리 간의 갈등을 통해 왜 평화가 깨지고 전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서정적이고 따뜻한 느낌의 수채화 그림을 통해 전쟁의 삭막함과 평화의 소중함을 끝없는 그림만으로 보여주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철학적인데요. 개념이 들어있는 끝없는 그림책을 살펴보면 스테판 존슨의 알파벳 시티라는 책은 알파벳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만들어진 책이라고 해요. 이런 종류의 끝없는 그림책은 현재 국내 출판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사례 제시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상상의 요소가 있는 끝없는 그림책. 이러한 책을 접한 유아는 무한한 상상을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작가적 전략을 적용한다면 수준 높은 책 만들기 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책 만들기. 수준 높은 책 만들기. 저도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을 때 이제 원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림책 읽어주러 가고, 그 읽어준 그림책을 통해서 그림책을 유아들이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는 활동들을 이어갔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만들어서 그림책 전시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초대하고 작가님들이 흰 장갑을 끼고 자신이 출판한 책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지요. 빨간 끈 이게 달까? 라는 이제 책이 그 예라고 하는데요. 이게 달까 책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또 거꾸로 진행되는 원근법을 보여주는 책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모든 장면은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의 일부분으로 점점 멀어지는 시공간을 경험하게 하는 마술 같은 끝없는 그림책이라고 해요. 끝없는 그림책의 교육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끝없는 그림책을 보여줄 때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상호작용한다면 끝없는 그림책은 유아의 시각적 문해 능력, 추론 능력, 구두 언어 수행 능력, 확산적 사고 능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시각적 문해란 대상의 표상을 인식하고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선, 형태, 색상, 매개체 등을 사용하는 과정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읽기의 시각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유아의 경우에는 그림을 통해 그림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사파 또는 그림은 시각적 언어이고 눈으로 읽고 생각하며 그림책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시각적 문해라고 합니다. 끝없는 그림책은 문학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문학적 요소라는 건 앞서 살펴보았듯이 줄거리, 등장인물, 배경, 주제, 형식, 관점 등의 이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시각적 요소라는 건
점, 선, 모양, 색, 질감, 방향, 구묘, 색조, 동조 효과를 의미합니다. 글 없는 그림책은 그림에 묘사된 다양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수용하고 논리적 추론 또는 상상하여 문학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글 없는 그림책에는 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아가 부담이 없이 보고 느끼고 마음껏 상상하고 생각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성의 핵심 요소인 환상적 사고 이미지와 상상력의 발달을 돕는다고 할 수 있죠. 글 없는 그림책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글이 없으면 그냥 글 없는 그림책이지 않을까 싶은데, 글 없는 그림책의 선정 기준을 이제 또 여러 학자가 선정하셨던 거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그림책의 선정 기준은 글이 있는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글 없는 그림책도 그림이 만들어내는 이야기의 질이 좋아야 한다. 글이 없기 때문에 글을 대신할 수 있도록 이야기에 맞는 좋은 시각 자료가 있는 책이 좋은 글 없는 그림책이다. 그쵸. 글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서 모든 걸 설명해야 되죠. 그림이 명확하고 세부 묘사가 잘 되어 있어 예측 가능한 책이 좋고, 책장을 넘기는 동안 주인공의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그림책이 좋습니다. 창의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림책을 선택하고, 빨간 끈은 빨간색 끈이 줄넘기 줄이 되고, 선물 포장용 끈이 되고, 빨랫줄이 되기도 하면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글 없는 그림책이 됩니다. 유아는 이 책을 통해 자유자재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며 상상력을 키워볼 수 있지요. 유아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림책을 선정하는데, 유아는 유머가 있고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가 들어있는 책을 좋아합니다. 글 없는 그림책의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글 없는 그림책의 활용 전략을 레인주와 이즈벨이라는 학자가 두 가지 수준으로 소개했습니다. 영아를 위한 교수 전략과 유아를 위한 교수 전략으로 교재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재 141페이지예요. 영아는 주의 집중 시간이 짧고 이야기 이해 능력이 부족하며 작은 것에 민감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언어 발달도 미숙하기 때문에 개념이 들어있는 글 없는 그림책을 사용하는 전략이 적절합니다. 개념 책에는 알파벳 숫자에 대한 책이 샘플로 나와 있고, 그림에 이름을 붙여주죠. 책장에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두 언어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유아가 표현한 이야기를 교사나 부모가 받아 적어주고, 글 없는 그림책의 그림을 연속적으로 배열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예로 눈사람이 된 풍선에 대한 그림책이 안내가 되고 있는데, 하늘로 올라간 풍선이 달과 별까지 올라가서 터져버리고 구름이 부딪혀 눈이 내리는데, 그때 도토리 하나가 굴러 내려오면서 눈덩이가 커져 눈사람이 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유아를 위한 교수 전략으로 이야기 구조에 능숙해지고 논리적 사고와 상상력이 풍부한 연령이 되면 이제 여러 활동이 이제 가능해지는데, 한 등장인물을 선택하여 행동이나 일어난 사건을 소설해 볼 수 있고, 소집단으로 모여서 친구들과 함께 글 없는 그림책의 이야기를 지어볼 수 있습니다. 말풍선을 달아서 창안적 대화를 지어볼 수 있고,
일라 마리와 엔조 마리의 사과와 나비를 이용한 이야기 짓기 활동의 예로 사과와 나비라는 책이 샘플링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과 속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사과 열매를 맺게 도와주고 또 알을 낳는 과정을 글없는 그림만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단순한 선에 강렬한 색채의 그래픽으로 완성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림의 이야기를 지어 말하는 것을 녹음하고 기록하여 책을 만들어 보고요. 같은 저자의 글없는 그림책을 찾아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데이비드 위즈너의 작품들 비교하기. 어렵네요. 데이비드 위즈너 작품들에는 국내 출판순으로 우리 교재 페이지 143페이지에 미스터 월펄, 이봐요 까망씨, 쇠터, 구름공항, 또 이상한 화요일, 또 시간상자, 아기돼지 3마리, 자유낙하. 약간 원제하고 우리가 해석된 제목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데이비드 위즈너의 작품들이 이렇게 유아를 위한 교수 전략의 샘플들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신만의 글없는 그림책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아서 가이서트의 꿀, 이 책을 통해서 이용하여 유아가 만든 그림책의 예로 우리 교재 144페이지에 되게 그 유아들이 만든 책이 샘플링으로 왜 여기를 작게 했지? 좀 크게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네요. 이렇게 해서 4장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5장 그림책 작가와 그림책이라는 부분으로 이어서 수업을 이어가겠습니다. 5장은 그림책 작가와 그림책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파트인데 2장에서 좋은 그림책을 창작하고 있는 외국과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을 소개하고 있고 기대됩니다. 저도 이 5장이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그림책 작가들의 삶, 그들의 작품의 특성,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나 블로그, 작가에 관한 정보 자료들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 작가의 대표작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유아들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기도 하고 5장에서 소개하는 그림책 작가들은 이제 영유아 교육 현장에서 유아들과 함께 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유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작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기대되죠? 그래서 5장은 이제 작가와 작품들 외에도 좋은 그림책을 만들어내고 있는 많은 그림책 작가와 작품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소수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존 버닝햄 작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지금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돌아가셨네요. 이분이 2019년도에 1936년에 태어나셔서 연로하시긴 하셨네요. 1936년에 출생하셔서 썸머힐 학교, 와, 자유주의 교육에 영향을 받으셨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